수사기관이 조서에 피의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적절한 답변이 기재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출신 홍은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 소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A부터 Z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요 실무 팁들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어떻게 설명을 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여 피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경찰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 검찰 사건은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까지 시일이 촉박하여 조사 전에 고소장을 받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이 아닌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한 사건 등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에도 미리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 지침상 검사는 변호인에게도 신문, 조사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요 죄명 또는 피의 사실의 요지 등 소환 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실과 소통하여 죄명과 피의 사실의 요지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자 준비사항입니다. 조사를 받을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을 건강 상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진술 거부권의 존재입니다. 모른다, 아니다 라는 답변이 아닌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 거부의 이유를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휴식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예민한 질문에 관하여는 잠시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조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특히 피의자 대신 답변은 불가능하고 진술을 중간에 끊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고 수사기관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진술 보충이 가능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을 자극하지 않는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구체적인 답변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변호인 선임 전에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기존의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기존 진술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진술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고 진술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속된 조사 시간에 맞춰 입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수사관도 조사 전 준비를 하거나 앞선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도착하였다고 미리 연락하거나 입실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점심 식사 직후 오후 조사라면 약속된 제 시간에 맞춰 입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청의 경우는 사전에 검사실과 협의하여 출입 등록을 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서의 경우 별도의 사전 출입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찰서나 경찰청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청사 내부까지 출입을 할 수는 없으므로 도착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의 관여, 개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선임신고서 및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히 선임되어 조사 참여 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하에 우선 참여하고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추후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중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후에는 조서를 열람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승인을 구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답변이 논리정연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해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법리적 부분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진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서에 피의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적절한 답변이 기재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부분에 관하여 고객이 답변을 머뭇거릴 경우에는 차라리 수사기관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모욕적 표현, 반말, 협박, 회유 등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기재해 달라고 하거나, 다만 조서의 기재를 강제할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 열람 후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피의자 신문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조서에 명시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대신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못하게 막는 것은 수사 방해로 여겨져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상 녹화, 진술 녹음의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나 피의자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영상 녹화를 요청함으로써 수사관에게 신문 과정이 녹화된다는 부담감을 주어 위법 부당한 피의자 신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의 조사에는 법원의 증인신문 녹취서와 달리 피조사자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만 간추려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도신문이 반복될 경우 피의자의 합리적인 해명, 대질 조사 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 등은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불리한 진술만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 위법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하는 경우, 예컨대 반말을 섞어 쓰거나 형량을 언급하여 압박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경우 등에서 적극적으로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에는 수사기관에 영상 녹화를 재생 요청하여 시청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 녹화 제도 외에 경찰은 진술 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도 중요합니다.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이의제기나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 즉 잘못 진술한 부분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조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서는 녹취서와 달리 수사기관이 조사 내용을 임의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답변 내용이 피의자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상이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해명했던 부분을 생략하거나 대질 조사 시 참고인이 한 유리한 진술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위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서의 열람 후 조서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진술하여 조서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즉시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현재 경찰 수사 규칙도 조사 당일 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은 실무상 정보 공개 청구를 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종료 후 민원실에 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조서 사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고, 민원실은 오후 6시에 업무가 종료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경찰 조사 또는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잘 참고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홍은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